결혼 7년 차,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박 씨의 일상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예인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한 여자 아이돌에게 푹 빠지게 된 건데요. 물론 박 씨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편의 일명 덕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해당 아이돌의 스케줄을 확인해서 연차를 쓰고 쫓아다니는가 하면 아이돌 생일에 비싼 명품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은 남편의 덕질. 박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삼촌 팬이라고 불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남편은 그럼 대체 어느 연예인에게, 설마 그 연예인의 그 실명이나 이런 거 공개하는 겁니까? 저희가 실명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는데요. 이 한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 예, 일단 걸그룹이겠죠? 예, 걸그룹입니다. 일단 이 박 씨랑 남편은 결혼 7년 차고 초등학생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들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한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부가 같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남편이 거기 나온 여자 아이돌 한 명에게 푹 빠진 겁니다. 그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청초하게 생긴 외국인 멤버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외국인 멤버에게 푹 빠졌습니다. 이 박 씨도 처음에는 그 아이돌이 너무 예쁘니까 부부가 같이 그 아이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그래 귀엽네 예쁘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돌 얘기를 하는 횟수가 굉장히 잦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땡땡이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너무 귀엽다라는 등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예쁠 수가 있냐는 등 내 딸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등 이 아이돌 얘기만 계속하게 된 겁니다. 자, 승희 의원님, 내 딸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좋죠. 자, 그런데 그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득질이 시작되기 전 전초 현상을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득질이요? 네, 득질. 덕질. 예, 덕질. 예, 그러니까 티를 팍팍 내는 기본적인 걸 하려면 사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자기 이렇게 그 휴대폰의 대문을 바꿉니다. 저희들이 이제 휴대폰 열 때 딱 키면 그 휴대폰 나오는 게 옛날에는 가족들 사진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그 연예인 사진으로 탁 바뀌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딸과 그다음 부인과 함께 여행 갔던 사진이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SNS에 그 아이돌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이 오늘 어디 갔다,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는데 좀 친구들 보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잠금 화면. 야, 보통 이런 거 가족 사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백 변호사님 잠금 사진 제가 핸드폰을 못 보니까 못 봤는데. 네. 카톡 프로필은 얼마 전에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잠금 사진 저도. 예. 자, 이거 잡아주실 수 있어요? 아니 예, 저희 자,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 그냥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둘이 찍은 사진. 조금만 더. 뭘 이렇게 자세하게 하려 그래요? 이럴 때 점수 따는 거야 또. 항상 저는 이렇게 딱 해놓는데요. 네. 이게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이죠. 이 두 분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소장님 저요? 잠금하면. 제 나이의 여자가 되면 다 자식 사진이에요. 네, 저는 우리 아들 미안합니다. 승희 의원님은? 남편한테는. 저요? 저는 그냥 저희가 문제네요. 예. 뭐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 공부했던 곳 이렇게 사진 하나 올라. 풍경 사진. 예. 좀 특이하시네. 이자연 기자는 뭐예요? 저요? 저는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포스터입니다. 자, 아무튼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제가 그 카톡 사진을 봤더니 얼마 전에는 사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였다가 지금 바뀌었던데. 지금은 그건 잠시 그 책으로 바꾼 거죠. 진짜? 아니, 원래 서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보통은 가족들 관련해서 많이 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만약에 집 와이프가 여기 남자 아이돌 이거를 이렇게 잠금으로 해놓고 있으면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진짜. 자, 배경 화면 바꾼 정도면 기분은 조금 나빠도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겠죠.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어느 날을 딱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야 이거 진짜 생업이 도대체 뭐냐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심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부터 대놓고 정말 본격적으로 덕질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퇴근하고 오면 맡은 집안일을 다 하긴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방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돌의 그날 영상을 다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초등학생 딸한테도 그 아이돌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딸이 나란히 덕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남편이 팬카페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 이 매일같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이 남편의 닉네임까지도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덕질 문화 중에 포토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앨범 같은 걸 사면은 거기에 그룹 멤버 사진이 랜덤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 보라색 쓰는 그 걸그룹이 저희가 특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걸그룹들의 레퍼런스를 좀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특정되지 않도록 잘 어떻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포토카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멤버 사진이 아닌 다른 멤버 사진이 나오면 그 다른 팬을 만나가지고 교환을 하러 또 갑니다. 지방 어디든지 찾아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인 멤버 포토카드를 가져내고야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맡은 집안일을 다 하고 심지어 초등생 아이랑 같이 저렇게 한다니까 이 아내분 입장에서 소장님, 네. 너 왜 내 팽개치고 이렇게 또 다실 수는 없어요. 기분은 확실히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도 뭐 저렇게 해서 기분도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아이랑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도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참을만 했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을 가고 싶은데 앨범을 사면 팬 사인회를 가고 싶은데 앨범을 사면 팬 사인회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선택이 될 뭐 가능성이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앨범을 수십 장씩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보기에는 앨범 요즘 안 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앨범을 수십 장씩 사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기에는 자기 용돈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건 돈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 걸그룹 멤버 오늘 스케줄 뭐지? 그 스케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처에 우리 집 근처에나 회사 근처의 스케줄이면 연차를 씁니다. 연차를 써서 그 스케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돌이 해외 공연이 있었어요. 남편이 설마가 현실이 된 거죠.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가지고 해외 공연을 따라간 겁니다. 이제 부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제가 그 금요일 밤에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그 MBC 상암 사옥 앞에 있는 그 24시간 하는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좀 심야에 라이딩을 하고 뭔가 좀 출출해서 가보면은 세상에 젊은 친구들 남녀가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거 뭔가 했더니 그 MBC에서 하는 그 음악 프로 그거 새벽에 보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24시간을 세상에. 제가 그거 보고 전 너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기자도 뭐 왕년에 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요? 저도 중학교 때 그 모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에게 푹 빠져가지고요. WS501? 아닙니다. 뭐 있습니다. 뭐 5인조 그룹인데 빠져서 저도 그 음악 방송도 조금 쫓아다니고 콘서트도 가고 그 당시에 그 휴대전화 뒷자리를 그 데뷔일로 바꿨었거든요. 약간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는. 자, 그런데 승현님, 뭐가 됐든 이 박 씨 아내 이놈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딱 결심한 계기가 있었다고. 사실 뭐 외국에 나가는 건 자기 돈 써가 나가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집사람도 생일인데 과연 이 얘기하고 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일날 그냥 대면 했대요. 그냥 뭐 선물 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이. 그래서 맛있는 식사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번 생일에는 그 남편이 부인에게 명품 립스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선물도 안 했는데 이제 그 걸그룹에 너무 아이돌에 좋아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제 선물도 하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이 결정적인 모습이 됩니다. 영수증, 즉 그 사용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는데 나에게는 명품 립스틱,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45,000 땡땡땡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명품 지갑을 샀다는 거예요. 명품 지갑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거나 공이 2개 더 붙을 수 있는데 그 지갑을 선물했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연 실색
하게 되는 거죠. 아, 소장님,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러질 않으니까 진정한 심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지인 중에 제 또래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인 언니가 아미였어요. BTS를 진짜 좋아하는 아미. 그래서 선물을 굿즈 다 사셨어요? 굿즈 다 사고 모임마다 다 사고 사실은 좀 누군지 모르시니까 해외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선물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를 주는 거가 본인은 그것 자체가 너무 그냥 행복하고 그냥 그거 안에서 그냥 이렇게 기분이 확 해주고 좋대요. 신랑 계시잖아요. 있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 신랑은 신랑이고 여기는 마치 그 나의 그 해결을 되지 못했던 그 예쁜 그 꿈 같은 거를 거기에 투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스타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계속해서 흔히 조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공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유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한테는 립스틱, 아이돌한테 명품지가 이거는 조금 네, 심지어 이 집에서는 뭐 요리 하나 안 하면서요. 아이돌한테는 그 도시락 서포트를 한다고 그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서 팬사인회를 간다고 합니다. 또 그 아이돌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싶다면서 온갖 비싼 카메라 장비들도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카메라 장비들을 싸들고 쫓아다니는 남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약간 애매하고 답답해지는 건데요. 이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랑도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 데리고 덕질을 하러 다니니까 솔직히 박 씨도 편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둬야 하나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또 술, 도박 이런 거 빠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여자 아이돌에게 푹 빠진 남편, 아이돌에게 비싼 선물까지 하는데 어쩌죠?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승희 의원님부터 한 말씀씩 쭉 이렇게 해주시고 정리하죠. 제가 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이 상태에서 그냥 수습되면 돼요. 수습되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이 상황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즉 명품 지갑 이뿐만 아니라 자기 삶이 무너지는 역할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인께서는 계속 남편의 행동을 조금 잘 지켜보시고 일정 부분 선이 넘어가면 분명히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남편, 부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뭐 아이돌 아무리 중요해도 옆에 있는 딸과 부인이 더 중요하니까요. 빨리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희가 보통 취미라고 얘기하면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가 취미다 그러면은 그 골프를 내가 내 상황이 생활이 망가질 만큼 치면 우리가 골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도 될 수도 있죠. 중학교 때 아이들을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에서 하나일 수 있는데요. 아이돌을 이상화하는 거. 이제 어른이 돼서 내 부인하고의 관계가 악화되고 우리 가정 살림에 영향을 주고 생활에 타격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가시는 걸 수 있죠. 그거는 또 일종의 중독일 수 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좀 절제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도요.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남편이 가정에는 소홀히 하지 않는데 이래서 너무 답답하다. 근데 가정에 소홀하다는 의미가 기계적으로 가정에서 나는 저녁에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경계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가정에 소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에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이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남편분도 조금은 가정을 먼저 좀 돌아보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요. 네, 일단 레리코님 집도 팔아서 아이돌한테 바치겠네 하셨고요. 김명희님 명품 지갑은 안 해줘야지 철이 없네 하셨습니다. 레나님 저도 아미지만요. 저 정도는 가정 있는 사람으로서 좀 선 넘는 행동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호송님은 그것도 다 기운 떨어지면 그만둡니다. 즐기게 놔두세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